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오늘 장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해시태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의 해시태그는 시험대인데요. 121선, 9월의 FOMC, 그리고 각종 협상들, 유가와 아프리카 돼지 열병까지 모두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점차 강화되는 조짐들이 보여지면서 추석 연휴 전후로 해서 우리 주식시장의 바닥 확인 가능성, 기대감들이 나왔었는데요. 이와 함께 미국 주식시장도 사상 최고가 경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바로 유가죠. 지난 주말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핵심 석유시설 두 곳을 공격하면서 원유 시장의 선물 시장의 급등세가 일어났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간밤에 14% 넘게 급등하면서 62달러 90센트 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5월 하순 이후에 하락세를 타던 유가 50달러에서 60달러 레벨을 유지하는 박스권이었는데 이것을 일시에 돌파하는 박스권의 상단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사우디 동부 아브카이크에 위치한 석유시설과 쿠라이스에 위치한 유전지대가 드론의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생산 중단량은 하루에 570만 배럴이었습니다. 후티 반군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미국 측에서는 사우디 동부와 예멘의 거점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란에서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크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보셔야 할 두 가지 변수는 바로 사우디의 공급 차질의 장기화 여부, 그리고 미국과 이란 쪽의 서로 간의 관계 악화 가능성입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는 공급 차질 우려가 해소되더라도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지될 수 있는 공산이 크겠다면서 서부 텍사스산 기준으로 유가가 65달러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변동성 확대가 동반될 것이다라고 유가 시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상보다 피해 규모가 커서 공급의 차질이 장기화된다면 사우디에서 원유를 주로 수입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의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우디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의존도가 각 국가별로 봤을 때 사우디 29%로 가장 비중이 높은 국가 해당합니다. 비용 이슈입니다. 바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원유 수급이 악화되어서 유가가 만일 과도하게 상승하게 된다면 물가 상승 또 구매력이 약화될 수 있겠다는 우려감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겠다. 경기에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한국 경제의 2% 성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 정책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파주 지역에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주의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대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방역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이글백과 우진 BNG, 그리고 대체제인 닭고기 관련주 하림과 마니커, 생석회를 생산하는 백광소재, 그리고 동물용 백신을 생산하는 첼시스를 비롯한 다양한 관련주들의 상승세, 특히 이들 종목군들의 상한가 시세, 현재 관련 테마에서 6개 종목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건은 확산 여부입니다. 치사율이 100%에 해당하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우리나라에 상륙하면서 일단 발병한 농가의 4천여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이 됐는데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강등시키면서 현재 방역 당국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것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확산되느냐 아니면 차단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 기대 심리 오락가락 할 것이고요. 관련주의 급등락이 그 기대 심리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과 북미 협상도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을 다시 돌이켜볼까요? 오사카에 있었던 G20 회담을 앞두고 특히 무역 담판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했었죠. 많은 변수들이 그 당시에 출몰했었습니다. 일단 6월 말 회담을 통과하면서 분위기는 훈훈했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증시만 유독 뒤처지는 움직임이 나왔었죠. 남북미 깜짝 정상들의 회동과 여러 가지 대화 모두가 만들어졌었지만 우리 주식시장은
하락세를 띠면서 여타 상승세 무드에 같이 동참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7월 초 빅 이벤트를 통과하면서 궁금한 세 가지 그때 당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후의 협상은 진전하기는커녕 후퇴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협상이 시험대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딜을 성사시킬 수 있을까요? 7월 초 시장이 궁금했던 세 가지, 중국의 무역 대화의 전략, 또 김정은의 50여 분간의 단독 회담에서의 메시지,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석 달 가량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세 가지가 관건이 되고 있고 현재 이 얽힌 실타래는 전혀 풀리지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9월의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초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발표되는 9월의 FOMC 금리 인하 폭, 또 연말까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시그널 등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시장에 던져줄지 파월 연준 의장의 메시지에 시장은 주목하게 될 거고요. 이에 따라서 조금씩 형성이 되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더 확산될지 여부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약세장에서 반등의 목표치는 많은 증권사들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경기선인 121선까지의 반등 가능성이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121선이 위치한 지수대는 2082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또 빅 이벤트였던 6월 말에 이벤트를 통과하면서 횡보하던 121 경기선은 하락 추세를 그려오면서 현재까지 121선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장의 종목 해시태그 알아보도록 하죠. 바로 바닥 확인 꼽아보겠습니다.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에 펀더멘털의 바닥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망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IT주, 그리고 기업 신뢰가 추락하면서 정말 많은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기면서 못 믿겠다라는 키워드를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던 바이오주들, 투자 심리의 바닥 확인 조짐들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남북경협과 건설주의 추세 전환 가능성도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건설이 121선을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 나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가 지난해 11월 그 상장 폐지의 공포가 극에 달했었던 그때 주가보다 낮은 상황에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실적의 호조세와 파이프라인의 확대, 그리고 본업 CMO 쪽의 턴어라운드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주가 더 떨어질 곳이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장 7%의 장대 양봉을 기록하고 있고요. 1배 미만의 낮은 PBR에 여기에 이라크 발전소라든지 하반기 사우디 아람코 같은 해외 수주의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연내 열릴 가능성이 높겠다라면서 여러 가지 기대 심리에 따라서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현대건설의 움직임 살펴보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기대감의 끝은 과연 무엇일까요? 추세 상승의 전환일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약세장으로 되돌리는 움직임이 나오게 될까요? 모든 주가와 협상 일정들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매일매일 시험대를 통과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기대 심리와 우려 심리를 잘 이용하는 센스가 현재장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움직임 김도원 아나운서입니다.